네, 오늘은 자동차 섹터 커버하시는 정영진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소개팅 나가셨을 때 내가 첫 식사에 이 정도까지 돈을 내봤다. 팀장님도 대충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분 만날 때 굳이.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충충한데 왜 여자친구 없으세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인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또 제가 아는 내용인 건가요? 그럼요. 상대분들이 좋은 첫인상을 갖고 싶으신지 많이 쓰시더라고요. 엄카나 아카 같은 거 쓰시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소개팅에서 만나신 그런 부잣집 자제분들처럼 오늘 소개할 기업도 그런 엄카, 아카 같은 그런 든든한 조력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장남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소개팅, 부잣집 장남에게는 든든한 엄카가 있다는 주제로 현대모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원님께 첫인상 좋게 하려던 그런 분들처럼 결국은 이제 부잣집 자제들은 가족이 이제 재력이 든든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그 그룹사에 어떤 뭐 든든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제가 장난스럽게 엄카 아까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이 그룹사 내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포커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조금 더 그런 그림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 순환 출자가 남아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특정 회사 위에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갖고 있는 형태죠. 맞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이제 이런 승계 구조가 끝나거나 순환 출자가 끝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지배 구조의 핵심으로 올라가야 될 거다라는 추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시장의 판단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홀딩스의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잣집 장남의 그런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해놨는데 이거를 기업에 대비를 하자면은 사업 모델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에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현대모비스는 사실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부품사라고 하면 이 B2B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벤더 그러니까 그렇게 장남이라던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 느낌이 잘 안 나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되게 특이하게도 AS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이 자동차 사업 내에서는 이 AS가 굉장히 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매출에서 AS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체 영업이익 추에서 보시면은 AS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AS는 자동차가 팔리고 나면 무조건 수요가 필수적으로 뭐 해야 창출이 되죠. 되는 그런 서비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AS를 받으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정품과 가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가격 차이나 맞습니다. 품질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정품을 유통하는 게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블루핸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다 모비스의 제품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 부품사 사업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20%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하는 게 모비스의 AS 사업부입니다. 결국은 이제 단순한 부품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AS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또 자기 부품을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따박따박 이제 돈을 버는 좋은 사업 구조도 갖고 있으면 그 돈을 또 미래에 또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부품사들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네. 이 두 개의 축을 모비스는 다 챙겨가고 있다.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실 페이지는 전동화 매출입니다. 이제는 아예 따로 사업부를 이렇게 뻔해서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한 사업부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 저희들이 다 아실 만한 네. 모터, 인버터, 컨버터 이런 부품들을 묶어서 전동화 모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납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입니다. 이게 또 예전에는 따로 떼내서 실제로 공개를 안 하다가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꼽아주신 것이 자율주행 부문인데 현대모비스가 이 부분도 좀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직 자율주행 사업부는 사업부로 다 보여질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부품 사업부라는 내에 매출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ADA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액티브 안전주행 장치들의 맞아요. 상당수를 모비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비스는 그 중에서도 뭐 어라운드 뷰라던가 후측방 레이더라던가 이런 센서단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점유율 한 30-40%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있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점이 현대차에만 이 부품들을 주로 납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뭐 글로벌 업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다른 업체에도 이런 뭐 파트너사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기존에는 모비스의 매출에서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거의 한 95%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회사다 보니까 다른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을 주문하기가 좀 힘들었죠. 네. 현대차의 형제사에 내가 부품을 좀 주문한다고? 관계도 좀 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동화나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잘하던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신규로 커지고 있는 사업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사업에서부터는 좀 현대기아차 외에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수주가 조금씩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AS는 현대기아차의 네. 텍트부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자동차 소개팅 부잣집 장남에게는 든든한 엄카가 있다라는 주제로 든든한 그룹사를 이제 뒤에 두고 있으면서 향후 성장에도 베팅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소개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개팅이신가요? 굉장히 자주 찍네요. 최다 출연자신 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팅은 또 좀 어떠셨어요? 항상 그랬듯이 더더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